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20번째 시간, 오늘은 판례 검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생활법을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판례냐고요? 판례 검색하는 법이 매우 쉽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IT 강국이잖아요. 기술 강국이고, 특히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 정말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고, 이 법에 있어서는 법에서 법령이야 그냥 어느 나라나 잘 법령은 정해져 있고 사실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판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판례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검색하는 게 아무리 판례법이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판례 법리가 발달했다는 것과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이 쉽다. 즉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은 판례 검색 측면에 있어서 판례 검색을 법조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판례 검색하기 쉽고 그 판례를 인용하기도 쉽고 판례를 분석하기도 쉽고, 하여튼 판례 관련된 모든 이 접근성이 매우 좋아가지고 제가 가끔 일반인들이 쓴 법률 의견서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셨지만 법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분들이 내신 것을 보면은, 아니 이거 변호사가 쓴 것보다 더 잘 쓴 것 같아. 판례도 정말 최신 판례들을 축축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례 검색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이 판례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판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판결을 했습니다라고 그냥 특정 사건에서의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일차적 의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판례가 하나의 법리를 형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세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 법전이 이 사회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육법전 플러스 온갖 특별법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도 이 모든 케이스에 맞는 그 법을 만들 수가 없고, 법이라는 게 사실은 글자를 정해놨다 보니까 모든 가능하면 짧은 법으로 많은 케이스를 담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밖에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세세하고 빈 공간들을 뭘로 채우냐면 바로 판례로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판례법을 따른 나라가 있고 성문법을 따른 나라가 있어요. 영국,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판례법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그렇다고 그 종이로 된 법전이 없느냐? 법전 있죠. 있는데 법전의 치중하기보다는 판례들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 판례들을 모아서 그 판례들의 위력이 조금 더 강하고, 실전에서 법정이나 이제 자문할 때도 이 판례들의 원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사안은 비슷한데 우리 사안에 맞는 판례는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누구누구 vs 누구누구 케이스에서 뭐라 얘기했습니다라고 변호사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쪽이 주장하는 판례와 저쪽이 주장하는 판례 둘 다 이 사안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우리 쪽 사안이 조금 더 최신 판결이고 우리 쪽 사안이 최신 판결이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간 구식 판결은 우리 쪽이 주장하는 최신 판결로 이제 뒤집혀졌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판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잘 찾아서 나한테 유리한 판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럼 그런 판례들을 어떻게 찾냐? 쉽게 말해서 공짜 사이트랑 유료 사이트는 아닙니다. 저도 공짜 참 좋아해요. 공짜 사이트나 유료 사이트나 차이가 뭐냐면은 어떤 검색의 용이성이라든지 자료 방대성을 의미할 텐데, 이게 웃긴 게 여러분, 판례가 우리나라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공개재판주의잖아요. 그럼 모든 판례들이 다 공개돼야 될 것 같지만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런 판례들 뭐라고 하냐면은, 찾아볼게요. 새해가 됐구나. 비가능 판례라. 비가능 판례 보면은 비가능 판결이라고 쳐야 되겠구나. 미가능,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은 가능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가능했다는 건 퍼블리시 됐다는 건 출판이 됐다는 거고, 미가능이라는 거는 출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미가능 판결은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공개하지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법원이 판례가 나오면은 그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다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재판주의지만 공개재판주의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본질을 더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들을 다 임명화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좀 유의미한 판례다. 유의미한 판례, 의미가 있는 판례고 이런 것들은 좀 전 국민한테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 추려서 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간행하지 않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짜 사이트에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 간행 판례들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대법원 판례가 압도적으로 맞고 일반 하급심 판결,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들은 이 공짜 사이트에는 잘 안 올라와요. 왜냐면은 그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은 간행을 잘 안 하거든요. 왜? 대법원 재판에서 어느 정도 뒤집힐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 반면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럼 미가능 판례도 많이 올려놓고 또 하급심 판결도 많이 올려놓는데 이게 웃긴 게 유료 사이트가 꽤 비싸요. 꽤 비싼데 그래도 뭐 외국 사이트에 비하면 싸다고 하지만 그 변호사님들이 자기 승소한 판결물들을 다 등록을 하면은 그만큼 리워드나 크레딧을 받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게 공짜 사이트, 유료 사이트로 나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법조인 그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로엠비, 엘박스, 케이스노트라는 우리나라 이제 그 3대 유료 판례 검사 사이트가 있는데 오늘은 좀 엘박스에 관련된 꿀팁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뭐 뒷돈 받고 이제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뭐 돈을 주고 유료 회원 가입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굳이 이걸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굳이 유료 회원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서도 유료 사이트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례라고 하죠. 하급심은 판결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급심도 판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은 판례, 하급심은 판결. 하급심은 뭐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말 그대로 전국 하나뿐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의미하는 거죠. 가볼게요. 다시 민법 제1조를 보면요.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법원이 코르트,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법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근원은 뭘까? 우리나라 법의 논거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법은 어떤 것으로부터 설득력을 갖는가 했을 때 민사에 관한 법률, 민사에 관한 법률은 뭘까요? 민법이겠죠. 민법, 법전. 법률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빠짐없이 규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대. 관습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관습법. 우리 옛날에 행정수도 할 때 수도 서울은 관습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어요. 뭐 나무 기령원에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때는 관습 헌법이라고도 한 적이 있거든요.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관습이 법이 된 거예요. 관습이 법이 됐다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습이라고 표현하겠죠.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법률이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다. 조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조리는요, 쉽게 말하면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가 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상식적으로 네가 변제기까지 돈을 늦게 변제기보다 늦게 갚았으면은 그 변제기부터 지금 갚은 날까지 이자는 네가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자는 우리 뭐 민법에는 뭐 이자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상식적으로 네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너와 나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면은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상식이 바로 조리를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 판례가 끼어듭니다. 일단 제1조에 판례 얘기는 명시가 없지만은 통상 뭐 관습법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를 굳이 따지면 뭐 법률이 먼저 그 다음 판례가 있고 관습법이 있고 그 순서를 보통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순서가 문제될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 법률과 판례가 거의 동등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률과 판례가 보통 이제 배치되지는 않는 게 판례도 어느 정도 법률의 근거를 갖고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뭐 법률은 A고 뭐 B인데 판례는 B고 관습법은 C라서 뭐 A, B, C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판례 검사 어떻게 하는지 먼저 무료 사이트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가장 좋은 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 많이 들어가시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저는 진짜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법령 검색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이 가장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런 법령이 있다 싶을 정도로 모든 법률 그리고 시행령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뭐 자치법규, 각 시도 조례, 행정규칙,
각 행정기관 내부에 어떤 뭐 훈령 얘기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법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대법원이 이제 11월 1일 선고한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형사 판결 뭐 상계죄 우리 배웠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판시사 언제 판결이 되고 판례 번호는 뭐고 판결 요지 참조 조문까지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 판례 법리만 깨치려고 하더라도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아가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헌재 결정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행정심판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만으로 거의 우리나라 전체 판례 판결의 한 60, 70%는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올라올 정도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일반적이고 굉장히 커먼한 그런 판례라고 이게 이제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의료과실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의료과실에 이제 손해배상의 어떤 우리 의가 이제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이거든요. 이 보면 굉장히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냥 이 판결만 찾아봐도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무료 판결만 찾아봐도 대략 느낌이 나와요. 보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 과실을 위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 과실의 기한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환자한테 유리한 판결이에요. 자, 아니 이거 내가 수술실에 CCTV를 달아놓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전혀 없던 병이 수술받고 나서 생겼고 그 수술받고 나서 생긴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런 간접사실만 증명을 해도 야 그러면은 당신이 이렇게 입은 손해는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일행 추정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런 사정과 이렇게 사망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하여튼 이거 결론적으로 이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 원시 판단 법률 등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사안에서 나한테 유리한 판례와 불리한 판례를 모두 알아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승용은 의사과실 결정했었는데 기현선 담보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요한 결과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면 안 된다. 이건 또 너무 인과관계를 강하게 추정하면 안 된다. 약간 브레이크를 건 판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딱 봤을 때 이거 꽤 중요하겠는걸 하는 판례들은 대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다 있고요. 뭐 나가서 별표 서실, 공공기관 규정, 그 밖에 정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심지어 외국 법령도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나 혹은 제3 외국어로 된 그 제3국가의 법령도 영어로 번역한 본이 다 올라왔어요. 법제처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 이런 법제처라는 기관의 존재만으로 굉장히 든든하죠. 이런 정보를 정말 공짜로 공개해주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자, 판례는 법원에서 만들죠. 판례는 법원에서 만드니까 법원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판례 보면 뭐 화재 판결, 최신 선고 판례 이렇게 굉장히 다 나갔는데 보시면은 이 2023도 10768호 상해 판결이 아까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봤던 이 판결이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대법원이 매일 선고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2, 3일 정도 날을 잡아서 여러 개를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선고된 거는 이제 작년 11월 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데 중요하고 커먼한 판결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올라오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에도 이거 올라온다는 거죠. 보시면은 아까 했던 판결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여기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언제든지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참조 조문이 뭐냐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 링크가 돼가지고 상해죄 조문까지 알려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판례를 가능하냐 마냐는 뭐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는 미가능 판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대법원이 이거는 가능할 필요가 없다서 가능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릴 일 만무하겠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법 영역에서 필요한 판례들은 이렇게 그냥 가능된 판결만 보더라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 좀 옛날 거 보고 싶다거나 하급심 판결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좀 쉽지가 않겠죠. 보시면은 대부분 다 대법원 판결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도 법령이라든지 문헌 이런 것도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논문도 이렇게 해주시고 법령, 판례, 조약까지 규칙, 예규, 선례도 다 있고요. 정말 좋은 사이트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도 아시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별개의 판단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주로 헌법재판 결정례를 많이 올려놓겠죠. 어디 갔냐? 예, 헌법재판소 들어가시면은 판례, 통계, 법령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판례 정보 공보 판례 여기도 지들이 공부한 것만 나옵니다. 선고 연월일 순위를 쭉쭉쭉 보면은 공부 한번 눌려볼까요? 판례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조세범처벌법, 위헌 소원, 위헌 확인, 뭐 헌법 소원, 뭐 이런 것들,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검사 당신이 뭔데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서 나를 봐주느냐 마느냐 하느냐 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용이 돼서 취소가 됐네요. 취소가 됐고 판례를 검색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요새 좀 바뀌었네. 이게 제가 마지막 썼을 때만 바뀌었는데 지능형 통합 검색이라 나왔네. 여기 뭐 기소 유예를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뭐 인용된 거, 기각된 거, 각하된 거, 인용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 그렇게 시인성이 높다고 보이진 않고 어쨌든 유사도선보다는 종국일정서가 케이스가 끝난 것들 순례했을 때 최신 거 하나 나왔네. 12월 21일에 나와 있고 인용된 거 한번 볼까요? 최신 대부분 다 기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검사님들 일을 잘 하셨을 테니까 인용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죠.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행복주거권 침해한다. 왜? 난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이 죄가 인정되지만 너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난 협박한 적 없어. 나는 협박이라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서 다만 봐준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나 그래도 기분 나쁘다. 나 그래도 기소유예 처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전과 중에 하나인데 나 이런 사실상의 전과도 남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 이런 전과 난 기소유예 처분의 전제에서 내 행복주거권이 침해가 되었어. 청구를 했는데 쭉쭉쭉 가면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민과 같이 결정한다. 이거 변호사가 대리를 했거든요. 법무부 온강이랑 뭐 대리를 했는데 이거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검사가 잘못한 게 맞죠. 이 정도가 되면은. 왜? 아니 죄를 지어야지 짓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증거관계 있어야지 나중에 사후적 사정을 판단하지 이게 되네 안 되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죄가 인정되네 안 되네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내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나 처분 안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네 나 마음 편히 살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것 같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 행복 추구권 나 진짜 행복하지 않다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과감하게 신청할 필요가 있고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이거 헌법재판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무조건 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재판관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판결들을 결정 한번 찾아보고 이거 인용된 게 있네 내 케이스랑 매우 비슷한데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자신감을 갖고서 변호사한테 갔을 때 어떤 뭐 상담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이 오는 것과 뭔가 좀 검색을 하고 오는 의뢰인을 대하는 마인드가 물론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말을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고 조금 더 하여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 검색 한 번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지능형 통합 검색을 했으니까 뭘 쳐도 나올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해서 좀 말이 길어졌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무료 사이트만 보더라도 차고 넘친다. 꼭 봐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 가지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하급심 판결이 많이 없다는 거죠. 하급심 판결이 뭐가 좋습니까? 이미 다 대법원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법원에서 안 바뀐 하급심 판결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준 하급심 판결이 훨씬 많고, 하급심 판결이 훨씬 더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급심 판결은 이제 말 그대로 법률보다는 사실 인정의 문제거든요. 가볼게요. 유료 판례검사 사이트 로앤비, 엘박스, 케이스노트, 삼국지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로앤비 네이버 치면 이 화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유료만 아직 로그인 안 했는데 되게 복잡해요. 뭐 뉴스도 나오고 최신 온주, 뭐 이 온주가 온라인 주석사의 약자이고 이게 쭉쭉 나오는데 판례를 보면은 뭐 복잡하죠? 한번 쳐볼게요. 상해를 검색을 했을 때 상해가 뭔지, 그리고 굉장히 뭐 법규도 나오고 판례도 나와요. 판례 보면은 여기 뭐 판례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그냥 판례에서 전체 보기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되게 옛날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상세 검색을 열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체 눌러서 대법원 전체 일단 클릭을 해제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누르면은 이제부터 하급심 검색만 되는 거예요. 검색을 눌러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요. 상세 검색. 이거 적용 안 눌렀구나. 사건번호, 파일, 사건명, 전문 참조조문. 법원 등급 전체 해제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고법지법만 됐고 검색 보면은 이제부터는 하급심이 나옵니다. 보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2018 고합이니까 1심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심 사안은 이거는 이게 제가 무료 사이트를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데, 로그인을 하면은 이 판례 전문이 나오는데 일시하고 하급심 판결이니까 굉장히 사실관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했고 증거는 뭐가 있고 딱 봐서 이 정도 증거면 유죄가 나올 수 있겠다. 아무래도 나를 때린 놈이 나를 안 때렸다고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부인할 수 부인은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상해도 아니고 특수상해거든요. 특수상해는 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위험한 물건은 뭘로 했을까? 핸드폰을 들고 머리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봤을 때 이게 뭐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인가, 여기 뭐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핸드폰 자체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뭐 스펀지나 뭐 무슨 뭐 스티로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핸드폰은 그냥 우리가 이게 뭐 흉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통신 기능을 쓰려는 목적이지만, 핸드폰을 들고 머리 내리치면 이게 보면은 벌써 머리가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한 상해를 입게 됐고 보면은 막 피도 났는데, 이런 경우는 핸드폰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저놈은 날 때린 놈은 날 핸드폰을 때렸는데 날 때린 것도 부인하고 이게 모자라 핸드폰이 무슨 위험한 물건이냐? 난 때리지도 않았고 난 상해한 적도 없고 이거는 특수한 위험한 물건도 아니다. 특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특수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봤자 특수도 인정되고 상해도 같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이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안이 확정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게 얘가 확정이 됐으니까 대법원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로그인을 유료 회원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뜨는 걸 보면은 이게 그 다음 상급심은 고등법원 판결을 가서 항소를 했으면 고등법원 판결 번호 나오고, 상고를 했으면 대법원 판결 번호 나오는데, 아마 이 정도 사안에서는 딱히 항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명백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급심 판결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검색 엔진이 굉장히 잘 됐고 유료 사이트니까. 근데 무료 기능을 이용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요지 정도는 보면은 핵심 요지가 이제 판결 요지로 나오니까 핵심 요지 정도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항소심 판결 나왔어요. 항소심 판결. 이게 이제 이거는 중앙지방법원인데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제 항소심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 많죠. 소형견에 목줄하지 않은 마음대로 방치함으로써 소형견이 손님에 달려들어 넘어져서 과실치상으로 됐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인데 요새 목줄 안 풀린 개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야 너가 특히나 이거 양봉에서 키우면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애초에 목줄을 채우거나 뭐 위압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고를 방지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너는 과실도 있고 그 과실로 손님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까 과실치상 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인정이 됐죠. 자, 애매. 내가 그냥 가정집인데 갑자기 무슨 판촉원의 가정집에 방문했는데 누가 가정집에서 그 애완견의 목줄을 채워놓습니까? 갑자기 애완견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외판에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가 다쳤나 봐. 다쳤는데 나한테 과실치상으로 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판결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 반대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양봉원이고 양봉원에서는 이제 양봉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가정집에 손님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 근데 양봉원보다는 훨씬 케이스가 적을 거잖아요. 가정집에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집에서 누가 대형견이든 소형견 누가 목줄을 채워놔. 주인과 그 강아지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판결을 봤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고소당한 케이스에서는 자 봐라. 이렇게 이게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지만 이 불리한 판결과 나와는 큰 사실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실관계 차이냐면은 장소와 그 장소에서의 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성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주의무가 뭐냐 과실의 내용이 양봉에서 개를 키우면 손님들을 위협하거나 무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런 주의무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급심을 딱 보면은 정말 금방금방 캐치가 돼요. 여러 가지 있죠. 손해배상 판결도 있고 상해라는 키워드도 형사 민사 판결에 하급심 판결이 다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이거는 아마 그 호날두 사건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맞네. 이거 호날두 아죠? 축구 선수 호날두가 그 그러니까 그 혼사던 튀던 팀이 포르투갈인가 그렇죠. 포르투갈 친선 경기인 것 같은데 근데 45분 이상 경기 출전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비싼 티켓 구매해 호날두 뛰는 거 보려고. 근데 출전을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건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나온 사안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딱 봤으면은 이런 나와요. 이제 계약상 중요한 사안인데 전혀 출전하지 않아서 신뢰를 현저 훼손했다. 만약에 이 케이스 이와 비슷한 케이스에서 출전을 하긴 했는데 45분 뛴 게 아니라 30분을 뛰었다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이거 적어도 하프타임 이상은 뛴다며. 근데 30분밖에 안 뛰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건 인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왜? 계약상 중요한 사안이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전혀 출전하지 않아서 신뢰를 현재 훼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45분 이상 출전 홍보했는데 30분만 뛰었으면은 그게 신뢰를 훼손한 건 맞겠죠.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풀타임 적어도 하프타임에 뛰는 거를 보고 왜냐면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45분에 다 못 뛸 수도 있지. 왜? 부상당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교체 사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 훼손은 맞는데 그 신뢰 훼손이 정도가 현저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런 축구 경기를 주최하는 그런 회사의 판촉팀 직원이라면은 이런 판결만 딱 체크를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 우리 손해배상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상부에 쉽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굉장히 유용해요. 너무 로엠비를 얘기해줬나? 하여튼 로엠비는 비싸다. 비싸고 이제 엘박스나 케이스노트 가볼게요. 먼저 케이스노트부터 가볼게요. 왜냐면 엘박스 마지막에 할 거라서. 케이스노트 판례번호 또는 키워드 상해 입력해요. 상해 되게 잘 나오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방법 행정법원 하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로엠비는 너무 검색 엔진이 복잡해요. 잘 되어 있는 너무 복잡하고 케이스노트는 시인성이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한번 누르려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로그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그인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범죄 사실 이유 이거는 판결 전문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소송 경과 하나 나오고 인쇄 유사 파일도 나오죠. 여기 보면 프로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아마 그 유료 회원들이 쓰는 케이스노트 프로가 유료 회원들이 쓰고 케이스노트만 돼 있는 게 일반 쉽게 말하면 그냥 데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또 뭐 스토킹 우리가 그때 2강 때 봤던 스토킹 하고 싶은 게 바로바로 나오죠. 오 증거 요소 다 나와요. 이 정도면은 판결 전문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거.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이 했는지 어떤 검사님이 담당이 다 나오고 사건 번호고 물론 이제 그렇게 다 저기 뭐냐 그 익명화는 돼 있죠. 어쨌든 딱 보면은 15번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해 이런 거 전송하는 등 정당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그러면은 6월부터 한 반년 동안 8번 전화하고 3번 카카오 보이스콜 걸고 부대중 편의시해서 총 15번 정도 내가 이렇게 연락을 원치 않고 받았으면 이 정도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겠구나. 15번이라는 일행의 기준을 얻을 수가 있어. 왜? 하급심에서 인정해줬으니까. 이게 수능평가가 죄송합니다. 이 판결밖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건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됐네요. 그냥 자백을 했네요. 자백을 했으니까 항소를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케이스 노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기소유예 처분 이것도 헌법재판소도 잘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케이스 노트를 굳이 프로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무료 프로그램 일반을 쓰고 로그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프로에 대해서 보면은 알림 받기라는 기능도 있어요. 판례 등록 시 이메일을 알려준다는 것도 나오죠. 근데 이거 여튼 로그인 후에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건 아마 제가 무료 기능인 것 같고요. 저는 케이스 노트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만 쓰고 있고 엘박스가 마지막. 왜 엘박스를 마지막 얘기했는지 엘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쓰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로그인 안 했어요. 로그인이 돼 있구나. 제 원래 이름이 나왔네요.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제 검색해본 게 나오죠. 이렇게 제가 검색했던 게 나와요. 마약이랑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면은 아까 케이스 노트와 같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법례와 유사한 판결 보기.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보면은 이거를 클릭할 필요도 없이 AI가 유사 판례를 알려준다는 거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유사한 판결들이 딱 왜냐면 이거 하나만 봐서는 이거 말고 몇 개 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 몇 개 더 없을까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줄 유사한 판결이 없을까 보면은 네, 이게 내가 물론 여러분이 마약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마약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마약 같은 경우는 범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아무리 모발이랑 소매에서 검출된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너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그 핀셋으로 그 일시상소에서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판례를 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어쨌든 이제 장소는 특정이 됐죠. 피고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딱 특정을 핀셋으로 해줬고 날짜가 한 달 정도 늘어난 건데 이런 경우는 이게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왜? 어쨌든 기간은 좀 애매하게 한 달 정도 돼 있긴 한데 장소가 특정이 됐잖아. 그리고 여자친구인 B의 펜타닐 사용량을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펜타닐에 포함된 이런 패치 불상 여행 가방은 보안법 소지를 했다. 또 뒤에 보면은 수술했다는 거는 아예 그냥 시한까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택시를 이용했으니까 택시 영수증 이런 걸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소지한 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도 유죄로 나오는구나. 정말 그런가? 다른 판결도 없을까? 라고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수했다. 천안지원 사건도 하급식 판결이니까. 이것도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수수했다, 매도했다, 흡연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수술을 한 거 자체가 날짜가 특정이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새벽경이면은 언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날 자체는 특정이 된 거죠. 또 보시면 얘도 애매하게 돼 있어요. 2020년 10월 말경. 10월 말이면은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대략 10월 한 19일부터 한 10월 31일까지?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흡연했다는 공사실에 대해서 특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재수학기에 마약을 투약했는데 걸려서 소변에서 안 나고 모발에서 나왔는데, 모발에서 그때 법도깨비가 모발에서 나온 거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모발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이게 언제 어디서 투약을 했는지 모른다면은 공무사실 특정의 문제로 뭐 무죄가 날 수도 있지 않냐,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장소, 시간 둘 다 좀 불특정이 된 경우고, 장소가 특정이 됐으면은 뭐 10월 말 정도로, 왜냐면 이 10월 말에 아마 모발 검사로 특정이 된 것 같아요. 장소 아마 이거 모발에서 저기 양성 반응 나왔을 겁니다. 마포 건물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라는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장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에박스 검색은 이렇게 무료로 했을 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하루에 판례를 3개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료 검색 판례는 하루에 3건밖에 안 된다. 그럼 뭔 말이냐면은 하루에 3건은 내가 유료 회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3건 넘어가면은 이게 다 잘려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 엘박스 기능이 제일 좋은데, 일단은 무료에서 먼저 찾아. 무료에서 대법원 판례를 먼저 찾아가지고 추상적인 큰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 케이스에 들어가려면은 로앤비라든지 케이스 노트 최대한 찾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관심 있는 그 판결 번호를 한 3개 정도 확보를 해놔. 딱 3개 확보해놓고 엘박스 계정 하나 들어가서 3개를 검색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능을 이용해서 유사한 사실관계 판례를 딱 찾아. 근데 3개 넘어갔다. 그럼 내일 찾으면 돼요. 그 내일도 3개 넘어갔다. 그 다음날 찾으면 되든지, 아니면은 가족의 그 계정 이용해가지고 하루에 와이프 거 하면 총 6개, 아들 거까지 하면 총 9개 이렇게 찾든가. 그렇게 하면 이거를 굳이 한 달에 몇십만 내가 비싸게 이용할 필요가 없이 유료 무료 판례 검색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싶은데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예쁘게 봐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판례 검색 사이트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유료 사이트도 돈 안 내고 이용하는 법이 있고, 이런 사이트를 다 이용하기 전에는 먼저 무료로 사이트를 보고 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유료보다는 무료가 더 유용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사실관계 비슷한 거 찾는 건 하급심 판결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법리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무료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클릭만 해도 딱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